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저 빈센킴입니다. 저는 그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요새 코비드-19 때문에 세계 전체가 대면 접촉을 불편해하고 있고 실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바른 정보나 또 좋은 매물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오늘부터 좋은 정보와 또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은 그 빈센트의 미국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오늘 1편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주택, 상업용 부동산, 상가, 또 아파트, 창고, 건강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건강한 비즈니스를 골라서 소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 나름대로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부동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 자체가 안전하고 또 건강한 부동산 매매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인으로서의 철학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20여 년 동안 한의과 대학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체의학 교육연구원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 상식을 최대 한도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구입에 적용해서 가능한 한 안전한 건물들, 건강한 건물들을 추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원인모를 만병의 근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잘못 선택된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을 잘못 선택했을 적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일터, 예를 들어 각종 공해물질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잘못된 일터나 오염된 건물에 의해서도 다양한 질병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역시 그것도 의사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제가 깊이 있게 나갈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부동산에 연관된 건강적인 또 건강한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잘못된 주거 공간, 즉 수맥이 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수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워터 베인이라고 합니다. 수맥을. 근데 대략 캘리포니아 건물에, 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70% 이상의 건물에 수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가급적 피해 나가고 이미 그런 수맥이 있는 곳에 건물을 사셨어도 침대 방향이나 책상 방향이나 아니면 의자 방향을 제가 돌려드리면서 그런 걸 피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맥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불면증, 면역력 저하, 기억력 저하, 정신병, 치매, 당뇨, 각종 원인 모를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맥이 지나가는 부위에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그 증상들이 유발이 되는데요. 까닭 모르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으로 수맥이 지나가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우울증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교차되는 쪽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침대나 잠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포함해서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유산까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서 하체 부분까지 중간 부분으로 수맥이 흐르는 부분에 있으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맥이 교차되는 방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침대에 있을 경우에 일단 침대에서 잠을 잘 못 자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책상이 있는 부분에 수맥이 흐르잖아요. 3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벗어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집중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과 이 중간 부분을 교차되는 부분에 수맥이 흐를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어깨, 목줄기 이런 데들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순수하고 영이 맑기 때문에 이 치맥의 기운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본능적으로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르면서 수맥이 없는 곳에서 편하게 잠이 든다고 하오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네모난 나무로 된 침대를 사줘서 그 안에 가둬놓는 건 썩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안한 방바닥에 푹신푹신한 걸 깔아주거나 큰 침대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구르면서 편한 곳에서 잠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특히나 어린아이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핸드폰 기지국이 곳곳에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TV, 선풍기, 에어컨, 각종 전자파 등에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 전자파에도 많이 노출이 되면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수맥이 흐른다고 보면 그 침대를 피우시면 됩니다. 같은 방 안에서 침대를 피우거나 방 안을 예를 들어 잠자리를 바꾸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집을 사신 분들은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 수맥이 흐르는 집도 제가 그걸 피하게 해서 자신 있게 팔아드려서 잘 살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되는 곳이지 그거를 절대 못 살 집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 파장이 그만큼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라돈. 우리가 이제 그 라돈은 비염, 아토피 증상, 폐암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사성 기체 물질인데요. 라돈은 그 라돈이 묻힌 곳이나 산이나 집터 이런 데서 그 기체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일 심각한 게 이 렁 캔서, 즉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 라돈에 노출돼서 원인 모르게 아프거나 원인 모르게 기운을 못 차리거나 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돈도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물질이니까 최대한도로 피하는 게 좋고 아니면 막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집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요. 혹시 여러분들 집이나 건물이 라돈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있을 시에는요. 땅속에서 다양한 라돈 기체 물질들이 집안 곳곳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라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사드릴 적에 이미 그 라돈 디스크로저를 합니다. 있네 없나를 저희가 디스크로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펑거스, 즉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사실은 집안에 습기가 있거나 물이 찼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곰팡이가 생겨서 여러분들의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피부병을 만들고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을 만들고 악취가 심해집니다. 곰팡이는 상당히 심각한, 더구나 아이들이 곰팡이가 오염된 집안에서 아이들을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피부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면역 질환이 굉장히 약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방 구석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오염된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곳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벽지를 새로 갈고 습기가 차는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곰팡이를 제거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3년 전에 차이나타운에 큰 건물이 하나가 나와갖고 큰 아파트 단지였는데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제가 들어가서 불과 15분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냄새를 못 맡았어요. 제가 그 곰팡이 균에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냄새를 못 맡기를 한 6개월 정도를 하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으셨는데, 곰팡이균에 잘못 오염이 되면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여러분들이 원인을 모르는 질병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납성분이라고 그래갖고 리드 베이스가 된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각종 질병을 유발을 하는데요. 이 리드 페인트는 1978년도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사실 납성분을 제거한 페인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쓰는 페인트들은 납성분이 제거되어 있지만 1978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아직도 납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성분에 노출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니까, 역시 만약에 78년도 전에 지어진 집이라면 페인트를 새로 갈아내고 요새 그 납성분이 제거된 새로운 페인트로 칠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집을 사드릴 때도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관찰을 하고 집을 저희가 봐드립니다. 납성분에 오염된 문짝이 있는 그림을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납성분에 오염이 돼서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집에도 여러분들이 오래 노출이 되면 심하게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증상이나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제거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납성분이 없는 페인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또 뭐가 있느냐면요, 에스베스토스라고 그래갖고 성면입니다. 성면은 사실은 집의 건축물에, 거의 모든 건축물에 사용이 될 정도로 단열재, 내화재, 모든 건축자재로 단열재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미국에서 이게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성면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심각하게 폐암을 유발하고 하는 증상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린 듯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정상 폐입니다. 건강한 폐인데, 성면에 노출이 돼서 중간에 있는 폐는 많이 거뭇거뭇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폐암에 걸린 사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성면에 의해서 종피종암이 걸린 심각한 그런 사진을 제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올리니까요. 제가 의사는 아닌지라 너무 깊이 있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의 구성을 보시면은요, 모든 곳에 사실은 성면을 사용했습니다. 단열재로서.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보시듯이 굴뚝에 성면이 함유된 리놀륨 바닥재도 썼고요. 비닐 타일에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벽난로에도 성면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핑에도 성면을 썼고, 또 내부의 공기를 차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접합부에도 썼고요. 보온재로도 썼고, 이런 많은 부분에 사실은 성면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성면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그 물질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성면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시고, 이를 제거하는 어떤 그 특별한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천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매일 마시고 샤워를 하는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하수가 오염된 인근에 집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그 물로 우리가 수시로 샤워를 해도 피부병을 유발하거나 몸에 흡수가 됩니다. 오염된 물들은. 그래서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을 샤워해도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올렸는데요. 생활하수도 있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많은 중금속이 함유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우리가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각종 그 합성세제가 포함돼서 나와가지고 물에 오염을 시킵니다. 이게 방치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초제, 살충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있다. 제초제 씁니다. 그곳에. 그런 가까운 곳에도
우리가 물이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나 근처에서 나오는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나 병균도 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밭이나 농사를 짓는 곳에는 농약을 뿌리면서 물이 오염되고요. 축산에 대한 폐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세차를 하지 않습니까? 세차를 할 시기에도 화학 물질을 쓰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물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하는 게 상책이고, 만약에 오염됐다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물을 잘못된 것을 제거하거나 또 오염된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와 같은 집이나 건물에서 오래 방치되거나 일을 하신다거나 그곳에 사실 경우에 위와 같은 질병을 우리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이나 면역력 저하, 또 치매, 당뇨, 기억력,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위험성이 없고 그 안전한 집과 건물들을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의향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없이 위 건물들을 여기 있지만 난 사야 되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전문 기관들을 소개해서 추천을 해서 이런 오염물질을 제거하게끔 제가 추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이런 안전한 건물이나 또 집을 사들여서 언제든지 제가 자신 있게 되팔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가진 제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제가 사들인 건물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수익성을 남기고 또한 얼마든지 밸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 요소가 없고 건강한 건물, 건강한 땅, 건강한 공기에 지어진 좋은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가 이 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편에서는 환상적인 비율을 가진 아름다운 집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사실은 별 준비 없이 처음 하는 유튜브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좀 어색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앞으로 저한테 힘을 내라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ubscribe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찍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